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잘못 언급하면서 한국이 방위비를 낼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 만여 개의 공무원직 삭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역대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이동할 전망입니다. 올해 미국의 최대 규모의 매미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1,000조 마리의 매미떼가 미전역 여러 곳을 뒤덮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 관광객을 흉기로 찌른 노숙자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14번의 체포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현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서 한국이 미국의 사업을 빼앗아 돈을 벌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 숫자도 잘못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10만 명의 인파가 몰린 집회에서 트럼프는 동맹들이 미국으로부터 늘 이득을 취한다며 한국을 거론합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지 않던 것을 자신이 바꿨다며 바이든이 이를 다시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But now Biden, I understand, wants to break it. 주한미군 병력 수를 4만 2천 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만 8,500명입니다. 미군 수를 부풀려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의 산업을 빼앗아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으니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y took our shipping industry. They took our computer industry. They took so many different industries, and they're making a lot of money. They can pay for their military.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조지아와 미시간, 네바다와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애리조나 등 주요 5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내후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방위비를 다시 문제 삼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직 삭감과 수백여 개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할 전망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 10,000개의 공무원 자리를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7억 6,250만 달러의 예산 절약이 예상됐고 주의회가 수정 예산안을 승인하는 대로 각 기관과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감축 인원과 직무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되는 중산층 장학금과 유치원 지원금 그리고 고용복지 등 260여 개의 프로그램 지원 삭감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We can eliminate our expansion of healthcare. We can eliminate wages. We can do furloughs. We can do layoffs. We can do a lot of things. I don't want to do those things. So these are the things that in the absence of those other things that, are difficult to do. 앞서 지난달 발표된 173억 달러 예산 삭감 합의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276억 달러를 합하면 올해 캘리포니아주 적자폭은 모두 4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폭이 커진 원인으로는 물가 상승과 기술 산업 둔화 등이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게빈 뉴섬 주지사의 이번 수정안은 오는 6월 15일까지 통과되어야 하며 복지 프로그램들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미 전국에서는 4,40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는 1년 전보다 180만 명, 팬데믹 이전 2019년보다는 1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여행자 87.6%는 자동차 여행을, 또 8%는 항공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는 라스베가스와 샌디에고, 그랜드 캐년, 하와이, 시애틀, 알래스카, 크루즈로 조사됐으며
미 전국에서는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와 뉴욕, 시애틀이 인기 여행지로 올랐습니다. 한편 해외 여행지로는 로마와 밴쿠버, 런던, 파리 그리고 더블린이 랭크됐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221년 만에 최대 규모의 매미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조지아주와 버지니아주에 매미들이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수의 매미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식용으로 활용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 중부 지역이 매미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13년 주기로 출현하는 수십억 마리의 매미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17년 주기 매미들도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 대륙에 13년과 17년 주기 매미들이 동시에 출현하는 것은 221년 만에 처음으로 최대 1000조 마리의 매미떼가 16개 주를 뒤덮을 전망입니다.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rillions of cicadas coming out this summer across Illinois. 엄청난 규모의 매미떼로 인해 소음 문제 등 주민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국은 매미떼를 살충제로 죽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토양에는 양분까지 주는 익충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도 풍부해 슈퍼푸드로 알려지면서 최근엔 매미 볶음부터 매미 김치까지 먹거리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You just ate it. What does it taste like? Bad. 다만 먹을 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충 형태로 땅속에서 오랜 생활을 하는 만큼 기생충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날 것보단 튀김이나 볶음 형태로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곤충이지만 새우나 바닷가재 등과 같은 절지 동물과에 속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The animals in the area are having a buffet. Birds are eating them. Other mammals are eating them. There are even some people that occasionally eat them. I don't encourage that. 이달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매미떼는 향후 6주에서 7주 동안 미 중부와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 주말 맨하튼의 길거리에서 관광객을 흉기로 찔러 체포된 노숙자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웨스트 43번가 부근에서 길을 걷던 관광객들을 향해 칼을 들고 돌진한 62세의 시릴 데스틴이 체포됐습니다. 데스틴은 한 식당 밖에서 큰 흉기를 든 채 보행기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관광객들을 향해 무작위로 돌진해 공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분 뒤 현장에 도착해 데스틴을 체포했고 흉기에 찔린 관광객은 가슴에 자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데스틴은 노숙자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지난 20년 동안 난폭한 행동을 벌이는 등 정신건강 문제와 위협, 절도, 무단 침입 등으로 14번의 체포 전과를 갖고 있고 보호소 시설에서도 정서적 불안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 데스틴은 2급 폭행과 4급 무기 소지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전역 학교에서 총기 폭력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캔자스주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총기 식별 감시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캔자스주는 총기 식별 카메라를 설치하는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캔자스주는 정해진 기준에 맞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학교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며 현재 재향군인들이 설립한 제로아이즈 기업이 유일하게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로아이즈는 감시 카메라와 AI 시스템이 총기를 감지하면 사법당국이나 군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상황실 소식이 전달되고 실질적인 위협 상황이 판단될 경우에는 직원이 즉시 학교와 당국에 경보를 발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 미주리주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미 전역의 여러 주에서 유사 법안 추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자신이 미국 의사라고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 영주권 취득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한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 형사부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의 제니퍼 정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니퍼 정 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이 여성은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지난 2016년부터 피해자 4명으로부터 4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동생도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자녀 입시를 앞둔 학부모들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 교수로 온 미국 의사라며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총판 대표 행세까지 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제니퍼 정이 고의로 주도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로 얻은 금액 역시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교에서 입학처의 실수로 10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합격 통보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는 지난주 1,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잘못된 입학 허가서가 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실수를 사과했지만 추가 합격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지원자들은 이미 다른 학교에 입학을 거절한 경우도 있다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학처는 관련된 내용으로 10건의 문의를 받았으며 또다시 이와 같은 실수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3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2월 노스이스턴 대학교에서도 석사학위 프로그램 지원자 48명이 잘못된 합격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한 쇼핑몰에서 가면으로 무장한 채 수천 달러 상당의 물품을 훔친 강도단이 체포됐습니다. 온타리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온타리오 밀스 쇼핑센터에서 하얀 가면을 쓰고 검은색 옷을 입은 강도 5명이 폴로 랄프 로렌 매장에 급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용의자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매장에서 5,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훔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며 경찰은 차량을 추적한 끝에 용의자의 집에 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자택에서 도난된 총기를 포함해 모두 3정의 총기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사 결과 용의자들은 다른 지역 경찰국이 조사 중인 도난 사건과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용의자 5명을 모두 체포했으며 이들은 모두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여름 미국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코로나19의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플러트가 코로나19 전체 감염 사례 가운데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워릭대 로렌스영 교수는 플러트는 미국의 한 하수도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정확히 기원은 알 수 없다면서 이전 변종보다 전염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플러트 변종으로 인해 올여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도 있다면서 소규모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사용 가능한 백신이 플러트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추가 접종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3명의 피의자 중 1명이 그제 저녁 한국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다른 2명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베이지색 옷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3명 가운데 1명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난 9일 국내에 입국한 뒤 동선을 추적해오다
전북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다만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태국 경찰들과 공조해 관련 진술 내용과 피해 남성과의 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용의자 2명의 행방에 대해서도 태국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용의자 2명은 모두 한국 국적으로 이들 중 1명은 캄보디아로 출국한 기록이 확인됐으며 다른 1명은 출국 기록이 없어 국경이 인접한 다른 나라로 미입국했거나 여전히 태국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사망한 30대 피해자의 손가락이 모두 훼손됐던 것으로 알려지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부모가 일당들에게 현금 1억여 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전화로 한 차례, 문자로 한 차례 받은 것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고문을 위한 행위보다는 그 신분의 은폐를 위한 증거인멸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절단하지 않았을까. 그 두 가지 형태가 복합해서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경찰은 긴급 체포한 20대 남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고 영상을 촬영한 최재형 목사가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검찰이 명품 가방 말고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물었다면서 모두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12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최재형 목사. 직무 관련성에 대해 검찰이 물었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있었죠. 있었으나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다 이제 소회를 밝히고 사실관계 확인을 해줬으니까 그걸 판단하는 거는 이제 검찰의 몫이겠죠. 네. 검찰이 명품 가방 외에도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거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거를 다 소상하게 설명했고 질문 조항에 있었습니다. 직접.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 외에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40만 원 상당의 위스키 등 4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방송에 나가고 인터뷰했을 때 공개된 내용 그 모든 다 내용들이 오늘 다 진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 목사와 디올백 전달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공모한 정치 공작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왜 건넸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는지가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 정부가 법원에 낸 의대 2,000명 증언의 근거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자 국무총리가 재판 방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정부가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법원 결정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관련 부처와 의료계가 근거 자료를 두고 종일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낸 2,000명 증언의 근거 자료가 지난 주말 일부 언론에 공개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일부 내용만 강조하는 등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장외에서 재판과 관련되는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반면 원고 측인 의료계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며 자료를 숨기려는 의도가 뭐냐고 정부에 따졌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추진을 하려면 본인들이 스스로 공개를 했었어야 됩니다. 의과대 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아예 기자회견을 열어 검증 결과를 공개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딱 한 번 언급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이 보정심은 2,000명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회의였지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한가 논의해봤더니 2,000명이구나 하는 걸 결정한 회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증원 규모가 도출된 과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시로 검토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증원 규모가 발표된 2월 6일 보정심의위 당시 참석위원 23명 중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양국 관계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도 갈등보다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국빈관인 다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 나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한중 관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는 중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우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排除干扰，相向而行，我们合理推进中韩关系健康稳定的向前发展。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이번 회담이 한중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물꼬를 트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한중 관계에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며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악화된 양국민의 상호인식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지사지 자세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공감대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담에서는 북한과 탈북민 강제 소환, 공급망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북한이 각종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에 대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소개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양국이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양국 젊은 세대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한령 해제를 우회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번 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렸는데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네이버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 지분 매각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자 노조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언론을 통해 이른바 라인 사태를 지켜본 네이버 직원들. 지난 10일 사측이 지분 매각 가능성을 공식화하자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서비스에 만들어놓은 박탈감,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 불안,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셨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공포를 일본 현지에서 직접 겪었던 이해진 의장이 직원들 생사라도 확인하자며 기획한 게 지금의 라인 메신저입니다. 그때 함께 라인의 엄마 아빠가 된 직원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의 의미를 설명하며 반대를 공식화했습니다. 단순히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열정과 기술, 경험이 모두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라인 서비스 축소가 유발한 고용 불안은 인재 유출로 이어져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질 거란 겁니다.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반복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사기업끼리 어떤 선택으로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지금은 한쪽은 부당하게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데 한쪽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부가 단호하게 그런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면 안 된다. 지분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을 뿐 입장이 불분명한 네이버를 두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협상력을 높이려면 성급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유리한 데다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온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모른 척할 수 없는 처지란 겁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좀 더 진화된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AI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I'm on stage right now. I'm doing a live demo, and frankly, I'm feeling a little bit nervous. Can you help me calm my nerves a little bit? Oh, you're doing a live demo right now? That's awesome. Just take a deep breath. 현지 시간 13일 오픈 AI사가 새롭게 선보인 GPT-4o AI 모델 시연 영상입니다. 발표자가 긴장한 상태인데 어떻게 진정할 수 있을지 묻자 AI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라고 조언하는 모습인데요. 글로 써서 대화했던 기존 모델과 달리 이용자와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청각과 시각으로 추론하고 이를 말할 수 있도록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종이에 적힌 수학 문제를 보여주고 풀어달라고 하자 시각 기능을 이용해 이를 단계별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GPT-4 모델은 지난해 11월 나온 GPT-4 터보보다 2배 더 빠르고 비용은 2분의 1 수준인데요. 몇 주 안에 무료 버전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멕시코는 다음 달 2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데요. 후보자 수백 명이 선거를 중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20명 넘게 피살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적대적인 후보자를 없애기 위한 조직범죄 단체들의 소행입니다. 과거 미국 마약 밀수에 중점을 뒀던 멕시코 범죄 집단들은 이제 불법 이민을 주선하고 기업을 갈취하는 등 범죄 영역을 늘리며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조직 범죄 집단들이 멕시코 선거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며 올해 선거는 멕시코 현대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선거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산에서 회색 화산재 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할마헤라 섬에 있는 2부 화산이 분화했는데요. 산 정상에서 높이 5km까지 화산재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분화로 인한 피해나 사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 4단계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의 위험 경보를 발령했고요. 인근 주민들에게 화산재 피해를 막으려면 외출할 때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여성이 연설대에 선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을 향해 범죄자라고 소리칩니다. 현지 시간 13일 이스라엘 서부 아시도드군 묘지에서 열린 추념식 행사 현장인데요. 휴전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 내 극우 성향 정치인인 국가안보장관을 향해 비난을 쏟아낸 겁니다. 경찰은 주변 군중을 여성에게서 떼어놓으려 했고 장관을 조롱한 측과 반대한 사람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남부의 또 다른 군 묘지에서는 여성 인질 가족들이 다른 극우 성향 정치인인 재무장관을 막아서며 인질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고요. 예루살렘 국립묘지에서 추념일 행사에 참석한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을 시작하자 군중들이 항의의 의미로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남부에 침투해 인질 250여 명을 끌고 갔는데 이 가운데 130여 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털에 완전히 파묻혀 눈이 보이지 않는 강아지와 머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말, 타잔같이 점프하는 고양이까지 재미있는 반려동물 사진을 뽑는 올해 코미디 펫 포토 어워드에 진출한 최종 후보작들인데요.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영국에서 매년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총 30명이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가장 재미있는 반려동물 사진을 찍은 우승자는 다음 달 6일에 발표된다고 하네요.
남들은 한 번도 오르기 힘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29번이나 등정한 50대 네팔인이 최다 등반으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등반 안내인인 카미리타 셰르파인데요. 현지 시간 12일 해발 8,848m 에베레스트 등반에 29번째로 성공하면서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셰르파가 된 카미리타는 1994년 5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후 거의 해마다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날 카미리타와 함께 산에 오른 영국인 등반가 켄턴 콜도 18번째 에베레스트 등정하면서 외국인 기준 최다 등정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여러분, 레몬법은, 특별히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1970년서부터 시작된 법이에요. 이게 갑자기 10년 전에 맺는 것도 아니고 20년 전에 맺는 것도 아니고 되게 오래된 법이고, 이 법은 오래됐기 때문에 it's a statutory obligation. 그게 무슨 말이냐? 이는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꼭 이 법을 잘 해석해서 사용하자 하는 게 아니라 It's a statute. 그러니까 여기서는 까맣고 하얀 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무조건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여기서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꼭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으로 나머진 게 바로 1970년서부터 지금까지 쭉 온 법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와서 되게 많은 인기를 타고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레몬법을 듣고 있냐? 되게 간단한 답변입니다. 2020년에 코비드가 시작돼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벌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국 분들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때까지 코비드 때문에 많은 게 멈춰졌고 얌전해졌어요. 얌전해지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차를 타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차를 타보고 우리가 꼭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피스에 없는 인생, 꼭 사무실에 안 들어가도 되는 시간이 나와서 운전을 하면서 문제를 느낄 때 이제 여유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딜러십에 가서 이 문제 한번 고쳐보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딱 코비드 시작할 때 가셨어요. 갔는데 똑같이 이 코비드 때문에 딜러십에서도 3시간 안으로 고칠 수 있는 차들을 3개월, 6개월을 걸리고 파트가 없었고 많이 앉혀놓은 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나는 렌터카도 안 주고 내가 직접 렌트를 차를 해가지고 돈이 나가고 내 차는 언제 픽업하라고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차 그냥 버립니까? 하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레몬법에 대해서 보상을 차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거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좋은 큰 차값 플러스 차값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레몬법이 1970년서부터 지금까지 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국 분들, 우리 열심히 사는 분들이 이제 코비드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자유 있게 하는 시간에서 이 레몬법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되게 좋은 법을 꼭 사용해서 변호사 비용도 안 내고 아무 돈이 들어가지 않은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는 길을 택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요즘 부쩍 기온이 올라오면서 얼음이 들어간 아이스 음료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카페나 음식점에서 얼음을 만드는 이 제빙기의 처참한 위생 상태가 공개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빙기 청소하시는 사장님이 아이스 커피를 절대로 안 사 먹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사장님이 분해한 제빙기 곳곳에 거뭇한 곰팡이가 피어 있고요. 고압 분사기로 기계 내부를 쏘자 부품에서 부식된 금속가루도 떨어지는데요. 영상의 주인공은 웬만하면 아이스 음료를 안 먹는 편이라며 제빙기 위생 상태가 심각한 곳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쉬지 않고 흐르는 특성 때문에 제빙기 내부에 물때나 곰팡이가 쉽게 생기기 때문인데요. 영업장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기계속까지 분해해서 청소하지 않는 한 깨끗한 얼음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식약처가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400여 곳에 제빙기 얼음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7곳의 얼음이 오염 지표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여름철 아이스 음료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식품 안전과 관련된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를 폭행해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 손주라고 밝힌 글쓴이는 외할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한 뒤부터 몸에 멍이 생기는 걸 확인했고요. 요양원 측에 CCTV 영상을 요청해 2달치 분량을 받았습니다. 영상엔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면서 다리를 강한 힘으로 머리 끝까지 올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고통을 호소하던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대퇴부 골절을 진단받아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글쓴이는 가해자는 퇴사 처리됐지만 사건 이후 연락 한 번이 없고 요양원 측도 병원비나 위자료 등 어떤 손해배상도 없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대가 10차례 넘게 있었던 것으로 보고 요양보호사인 60대 여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교원 11,0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현직 교사 10명 중 2명 정도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2년 설문조사 이래 처음 10%로 떨어졌는데요. 교직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대답 역시 21.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교직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였고요.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가 그 뒤를 이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올해 3월부터 교권보호법이 시행됐지만 교사 10명 중 7명은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는데요. 누리꾼들은 학생 수도 줄고 교사 자리는 위태롭고 이러다 학교가 없어지겠다. 씁쓸한 교탁의 현주소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의 사연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사를 7년간 하면서 처음 받아본 손님의 요청에 깜짝 놀랐다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서울 강동구의 한 카페, 배달앱 주문을 확인한 카페 사장. 요청 사항을 확인하고는 진짜 우리 고객들 감당이 안 될 때가 많다. 7년 장사하는 동안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다며 오늘 뗐는데요. 또 진상 손님인가 싶었는데 요청 사항에는 뜻밖에도 리뷰 행사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배달 기사님께 전해주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감동한 사장님, 이런 분들에겐 서비스가 아깝지 않다며 작은 간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배달 기사에게 우리 손님이 기사님에게 커피 쏜대요 라고 하자 기사는 이거 진짜 제 거 맞나요? 라며 믿기 어렵다는 눈치죠.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서로 말하는 두 사람,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훈훈한 고객만큼 가게 사장님 또한 평소에 배달 기사님들에게 커피 한 잔씩 대접한다는데요. 누리꾼들은 고객도 사장님도 제대로 쏠 줄 아신다며 진상 손님 기사만 쏟아지는데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에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하나도 익지 않은 녹색 바나나를 물병에 꽂아둡니다. 이곳은 중국의 한 평범한 회사 사무실인데요. 중국 직장인들이 덜 익은 바나나에 바나나 초록색 금지란 꼬리표를 달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약 일주일간 만지지 말아달라는 의미고요. 동시에 중국어로 바나나 초록색은 걱정하다란 단어와 발음이 같아 걱정 금지란 뜻도 된다고 합니다. 다 익으면 누가 먹을지 미리 정해 바나나 하나하나에 동료 이름을 적어놓기도 한다는데요. 노랗게 익어가는 바나나를 보며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동료와의 관계까지 증진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겁니다. 그 덕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녹색 바나나의 하루 주문량만 10,000건, 40톤이 팔린다고 하는데요. SNS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파인애플과 토마토 등 재배 대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재미있다는 의견과 함께
초파리 꼬여요. 바나나 값도 오르겠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남성이 비행기 좌석에서 앞좌석 쪽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안방도 아니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앞좌석 승객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 상황. 앞에 앉은 여성은 남성의 발톱에 붉은색 매니큐어를 발라 소심한 복수에 나서는데요. 주변의 다른 승객들도 촬영에 나섰고 남성이 옆자리에 앉은 승객까지 통쾌하다는 듯이 바라보죠. 비행기에서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 민폐 손님들이 종종 목격되는데요. 지난해에는 베트남 호치민으로 향하는 한 비행기에 앉은 탑승객이 맨발을 앞좌석 팔걸이에 올려 불쾌감을 주는 일도 있었고요. 긴 머리카락을 뒷좌석 너머로 넘긴 여성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3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